네, 안녕하세요.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희입니다. 네, 인사를 같이 드려야 할까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이재복입니다. 네, 제가 12년 전에요. 원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군부대를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는 원주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오늘 옛날 미군 부대였던 이곳에서 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원주가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는 것은요, 지나온 기억을 좀 회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오늘을 기록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주도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요. 기록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문화 플랫폼 C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는 동네 기록과 시민 기록관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동네 기록관으로 동네 기록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추진 방향 그리고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이어서 저희 청주에서 공간 앞으로 동네 기록관을 조성해서 운영해 나갈 우리 이재복 선생님의 그 발표를 끝으로 청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의 문화시설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청주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심부에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중심부로는 그 공연장이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외곽 지역에는 전시관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주거 밀집 중심으로 도서관이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무려 문화시설 224개 중에요, 작은 도서관이 12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의 취향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공간이 세 곳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공간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극히 개인이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공간은 밤에 열리는 책방 뒷북이라는 공간인데요. 이곳은 더 나은 내 자신을 만들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가치를 내걸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장지연 대표는요, 그 저녁 시간대면은 문을 닫는 도서관이나 책방이 아쉬움을 느껴서 밤에도 편안하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다가 본인 스스로가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개인의 그 책에 대한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북콘서트나 독서 모임, 심야 영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앨리스의 별별 책방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며 나누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공간이 위치해 있는 곳은요, 청주에서 가장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복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구효진 대표는요, 항상 유흥시설을 지나서 학교를 가는 것이 늘 마음에 쓰였답니다. 그래서 바로 술집을 책방으로 바꾼 것인데요. 결국에는 처음에 술집을 책방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수군거렸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주변의 그 술집들이 하나 둘씩 조금 이제 산뜻한 상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마을의 환경을 바꾼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공간을 운영하는 그 구효진 대표는 심리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책을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북풀림 마켓이나 심리학 스터디, 글쓰기 모임 같은 거를요,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해서 마을 안에서 유연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람의 문의를 새기는 터문이라는 공간인데요. 이곳은 그 도심 속의 삶의 흔적을 간직한 폐가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에게요, 공예나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힐링과 치유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소개드렸던 세 개의 공간은요, 사실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다르고 또 이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취향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그 가치와 철학도 다른데요. 근데 몇 가지 공통된 점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의 공간을 개방하고 개인의 취향을 공유해서요.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개인의 취향을 가진 공간과 사람이 많아지고 또한 자립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서요, 그 문제점을 몇 가지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지역의 현황 분석과 주민 교류 없이 개인의 취향 공간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발성 프로그램과 친교 활동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없어지면서 그 문화예술 공간 현황의 자료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이 공간이지 공공의 공간인지 사실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에서 공공성을 갖고 그리고 마을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인데 무엇을 할 것인지가 보일 거고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장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즉, 마을이 기록되고 삶이 기억된 동네 기록관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동네 기록관은요, 동네에 살아온 이야기와 그리고 사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서로의 일상의 기록을 하는 장소입니다. 크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요. 마을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동네 기록관 만들기 제안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지역의 리서치를 위해서 공간 운영자들의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 공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지역의 문화 공간을 기록한 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그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동네 기록관 만들기 제안 공모는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그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현황에 기반한 자율 제안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크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 리모델링 지원이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5년 연속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0년 로드맵을 함께 제안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간 운영자 스터디 모임은요, 지역의 공간 리서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공간 운영자 대상으로 자율 네트워크 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 기록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전 과정을요, 과정과 운영을 기록한 책자를 발간하고, 그리고 청주 문화 공간을 기록한 지도를 제작해서 지역의 문화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입니다. 2020년도에는 원도심 문화 공간을 활용하고요. 2021년도에는 외곽 지역의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2022년도에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그거를 팸투어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문화도시 그 여행 사업과 연결하고, 2024년도에는 기록문화 거점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즉 마을 곳곳에요, 이러한 동네 기록관이 생기고, 이 동네 기록관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을 연결해서 도시의 기록과 시민의 일상 기록을 시민 기록관으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인 기록들은 결국에 도시를 읽는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이런 그 도시의 기록과 시민의 일상이요, 결국엔 재해석되고 그 가치가 공유돼서 문화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재정비해 미래 도시를 상상해 나가는 기록문화 도시 청주로 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다음은 저희 그 청주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앞으로 동네 기록관을 그 운영해 나가실 이재복 대표님의 사례 발표와, 그리고 어떻게 그 동네 기록관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사항을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이어받은 이재복입니다. 동네 기록관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도 사업 공모가 나오면 내야 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이 이제 논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청주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태어나기를 청주대학교 앞에서 태어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큰 집을 사셔갖고 하숙집을 하셨어요. 대학생들과 평생을 살았고 항상 이제 특히 미대 이제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과 형들이랑 많이 지냈는데 그런 데서 공간을 만들고 개인 생활하는 거를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을 토대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6살이고 예, 사진을 공부했고 뭐 나름 사진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섬세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젊은 작가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숙을 그만하시겠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원룸으로 다 바뀌어서 사업 재개할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엄청 좋았어요. 저는 같은 집에 그렇게 다른 형들하고 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희 집에 항상 20명이 넘게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저 방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와 이제 방이 생기는구나, 여러 가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방이 10칸 가까이 있었는데 이걸 다 누가 쓰지 막 되게 흥분해 있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공간은 지하실이었어요. 지하실부터 써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사진 작업실을 만들기 시작했고, 사진이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암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자료도 모아야 되고 장비도 넣어놔야 되고 그래서 공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몇 년 있다가 이제 방도 주셨고 나중에 동생이 대학교 가고 동생 방도 비었다고 저보고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칸을 집에서 쓰면서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짐을 다 갖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을 처음에 18평 투룸을 얻었는데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까지 짐이 꽉 차가지고 이거는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았고요. 이게 또 어떻게 어디를 이후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 한계를 느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가다 보니까 지역에 사진학과가 없어서 이제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갔고, 간 김에 취직도 좀 했습니다. 거기서 출판사, 뭐 잡지사, 서점 등등 여러 가지 회사에 좀 다니게 되었고, 고향에 다시 왔는데 온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애기가 생겼는데 도와주실 분이 없었고 왔어요. 근데 청주에 다시 왔는데 저는 이제 출판사 근무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출판사가 없더라고요.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공간을 만들고 갖고 있던 짐을 넣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실로는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뭐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사회에 나와서 배운 것들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책도 팔아본다고 해보고, 뭐 그 당시 커피숍 창업이 유행이어서 커피숍도 뭐 권유를 받아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책방이 그 당시 또 지금도 뭐 유행이죠. 동네 책방, 작은 서점 같은 것들이. 그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때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고 공간에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 하숙집 했던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집에 자꾸 왜 남이 와야 되지 막 하면서 그게 저는 한편으로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돈을 들여서 다 만들었는데 왜 자꾸 남이 와야 되는 거? 그분들이 저희 삶을 다 유지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앉아 있다가 가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까지 검토했다가 현재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공간은 한 3년 정도 지금 아무도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DMZ 같은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순수하게 저만 쓰고 있는데 그 동네 기록관이라는 말에 굉장히 살이 떨려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 거점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사진 거점이 많지 않은데 지역엔 더더욱이 없거든요. 이케아 사진 갤러리 정도 있는데 사진만 꽉 차 있는
3층짜리 건물도 전국에 거의 없어요. 서울에 막 최근에 하나 두 개 생긴 정도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게 사진이고 좋아하는 게 사진이어서 지역에 사진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젠 좀 문을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닫았더니 그것도 문제더라고. 마을 주민들이 다 그 집 아들 망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물어보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힘들다고 어떻게 좀 운영을 할 수는 없겠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었고요. 과거에 해왔던 일로는 이제 사람들 모여서 커뮤니티도 해보고 지역의 사진 작가가 출판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도와드려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안 공모에 통해서 운영도 해보고 지역에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표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지도 만들어 보는 것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소식지 만드는 것들 0431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 청주 지역 번호거든요. 뭐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고 이제 결정타가 이건데 아이고요. 저희 사무실 공간 근처에서 골목길 약간 점유한 상태에서 이런 파티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불법 건축물 신고를 받았어요. 민원을. 주민들이 진짜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는 근처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 걸로. 음악회 했을 때만 해도 이제 경찰이 와서 소음 문제로 저희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저희 그 허용된 부동산 시설 외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자. 저희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불법 건축물 신고로. 이 불법 건축물이 별게 아니고 이 자리가 주차장인데 차를 대지 않고 화분을 놓거나 사람이 있어도 불법이라고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 공간에 아무 물건도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원도서관 변경도 했고 지금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사진이 원래 갖고 있는 특징이긴 한데 현대 기술로 현대의 어떤 일상들 그 순간들을 계속 기록해서 모으는 것들이 원래 사진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예술가의 역할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사진이 좀 다른 결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방법에서 과거적인 방법으로 책을 많이 사용했고 현재는 디지털도 사용되고 있지만 싸이월드 사태 이후로 더더욱 불안감을 느껴서 항상 디지털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은. 책을 1년에 한 권이라도 만들자. 그러면 뭐 30년이 되면 30권이라도 되고 청주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한 팀이 있기는 하겠냐. 이런 저희만 가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동네 기록관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개인이 만든 문화시설과 뭐 단체 법인이 만든 도서관,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은 좀 다른 결을 유지하지 않나.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시설이 훨씬 더 섬세한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섬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공공 영역으로 그대로 결을 유지한 채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여기 적진 않았지만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건 근데 왜 국가가 개인의 시설에 관심 가질까? 개인의 사업에 왜 후원을 해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네. 네. 어쨌든 저는 혼자 책을 만들고 혼자 사진 촬영을 해서 혼자 운영하는 것들을 꿈꿨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건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간과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같이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 사업 중심에서 동네 기록관을 만났고요. 시민들 사실 저도 지금 갑자기 또 문을 다 열고 막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사람부터 와요. 항상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콘텐츠 킬러부터 와요. 정말 불편하거든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후원해주는 사람은 거의 한 몇 년 있어야 겨우 만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온라인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좀 더 단기를 두고 만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 공간에서 공간을 개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결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사람 만나는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도모하고요. 원래 제가 했던 고유 사업, 제가 사진 찍어서 제가 책을 만드는 일은 지역이 같은 결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양쪽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